제발, 저 그냥 아이랑 같이 잠깐만 들어가 볼 수 없을까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는데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아이 손을 꼭 잡고 있던 한 여성 관람객이 간절하게 말하자 초록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매몰차게 답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저 구역은 예약 없이는 입장 불가입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니 억지 부리지 마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고 옆에 선 아이는 다리를 약간 절며 애써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시선을 그쪽으로 던지다가도 금세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다른 분들은 줄도 서지 않고 그냥 들어가셨잖아요. 저희도 안내 데스크에서 문의했었는데 선착순이라고 이미 한참 전에 도착해서 기다렸거든요.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한숨을 쉬었다. 오해요? 그쪽은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그분들은 초대 손님이라 통과가 허락된 겁니. 보통 관람객이신 분은 기다리셔야 해요. 그 여성은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주변에는 비슷한 상황을 목격한 듯한 다른 관람객들이 수군대고 있었다. 엄마, 우리 그냥 집에 가. 다리가 아파. 아이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건넸고 그 여성은 더욱더 간절한 눈길로 자원봉사자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정말 조금만 들어갔다 나오면 안 될까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러나 자원봉사자는 딱딱하게 고개를 저었다. 규정은 규정입니. 여긴 특별관이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아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제 권한 받기예요. 이만 가주세요. 주변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성이 옆 사람에게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분명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막는 거지? 다른 사람도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몰라. 예약된 단체나 특별 초대장이 있는 사람만 입장 가능하다고는 들었는데 저기서 일하는 분 태도가 너무 불친절해.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카메라 켰어? 이거 찍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왠지 잘못하면 큰 문제 될 수도 있잖아. 작은 스마트폰 불빛이 깜빡였다. 그러자 자원봉사자는 더욱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와 엄마 사이 그리고 자원봉사자와의 대치로 인해 갑자기 관람객들이 서성거리며 그쪽으로 집중하기 시작했다. 박물관 내부는 비교적 조용했지만 지금 이곳만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니, 지금 뭘 찍으시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는 카메라를 들이대는 사람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 아니요. 그냥 기록 차원에서 저기 너무 가혹하게 구시는 것 같아서요. 가혹하다니요. 박물관 규정을 어기는 분들 막는 게 제 일이에요. 그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잠시만요. 지금 무슨 일이죠? 누군가가 자원봉사자 뒤편에서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키가 크고 모자를 살짝 눌러 쓴 남성이었는데 눈을 가만히 뜨고 바라보니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관람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그 남성에게 집중됐다. 저기 손흥민? 설마 손흥민 선수 아니야?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자원봉사자도 뒤늦게 그를 알아차리고 흠칫 놀라며 자세를 고쳐 잡았다. 아, 손흥민 씨. 여기서 뵙다니 영광입니. 죄송한데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요. 손흥민은 모자를 벗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도 전시를 보러 왔는데 들어오는 길에 조금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서요. 무슨 일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아이 엄마는 손흥민을 알아보고 숨을 멈추듯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 저는 그냥 아이랑 특별관 좀 구경하려고 했는데 예약이 없다면서 막으시고 저희는 아까부터 안내 데스크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원봉사자가 빠르게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안내 데스크가 잘못 알려드린 걸 수도 있지만 저희는 여기 리스트에 없으면 드릴 수가 없어요. 전시물 보호 때문에 엄격하거든요. 손흥민은 조용히 아이의 다리를 살폈다. 아이가 조금 절뚝이는 게 눈에 띄자 얼굴이 안쓰럽게 일그러졌다. 아이 다리가 좀 불편해 보이네요. 혹시 불편사항을 미리 이야기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자원봉사자는 난처한 표정으로 즉답을 피했다.
음, 보통은 미리 장애인 편의 시설 예약을 해야 하는데 오늘 단체 예약이 많이 잡혀 있어서요. 별도로 허가가 없는 경우 들어가기 어려워요. 하지만은 저희가 여기 올 때 안내 데스크에서는 대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통과하셔서 저도 그래서 혹시 가능할까 봐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울먹여 갔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동정의 눈길을 보냈다 그러자 몇몇 관람객이 작은 목소리로 불만을 표했다. 나도 여기 전시 예약을 못했는데 그냥 들어가는 사람들 봤어. 도대체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초대권 가진 사람이면 그냥 무제한인가? 자원봉사자는 주위에서 퍼져나오는 작은 비난에 신경이 쓰였는지 한층 더 신경질적인 태도로 대응했다. 규정은 규정입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권이나 특별 요청 없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여기 있는 분 모두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이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는 아이의 손을 놓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벤치에 앉으려 했지만 쉽게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손흥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자원봉사자에게 물었다. 혹시 담당 매니저나 책임자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잠깐 망설이다가 무정의를 꺼내더니 짧게 교신했다. 여기 특별관 입구에 문제 발생했습. 매니저분께서 바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곧이어 깔끔한 정장을 입은 여성 매니저가 다급한 걸음으로 달려왔다. 그녀는 시선을 한 번에 둘러보더니 상황 파악을 위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자원봉사자님, 이쪽 분들은 어떤 문제로 대치 중이신가요? 자원봉사자가 큰 소리로 설명했다. 네, 이분들, 아이와 엄마, 이 예약 없이 특별관에 들어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 그런데도 계속 들어가고 싶어 하셔서 소란이 일어났고요. 다른 관람객들까지. 손흥민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이고요. 사실 저도 특별관을 관람하려고 왔습. 그런데 이 가족이 조금 억울해 보이고 아이가 다리도 불편해 보여서 혹시 다른 방법이 없나 궁금해서요. 매니저는 손흥민의 이름을 듣는 순간 움찔하며 예의를 차리듯 살짝 허리를 숙였다. 아, 손흥민 선수, 정말 반갑습. 저희 박물관에 와주셔서 영광입니. 일단 규정이 까다롭긴 한데 사정을 들어보죠. 안내 데스크에서 가능하다고 하셨다고요? 아이 엄마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네, 대기가 길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 초대권 취소분이 있으면 그 자리를 이용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이미 1시간을 넘게 기다렸고 계속 주변에 계신 분들은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도 봤거든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어요. 매니저가 고민스러운 눈으로 문서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젓는다. 오늘은 특별 행사 때문에 초대권이 거의 다 차 있습. 중간에 취소된 자리도 딱히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다만 손흥민이 나지막이 물었다. 다만 어떻게요? 장애인 관람객 전용 입장권이 원래 따로 할당되는데 오늘도 이미 마감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응급으로 편의를 제공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이 엄마는 겸손하게 웃으며 매니저에게 부탁했다. 어렵더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저희가 무리한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정말 이 특별전을 보고 싶어 했어요. 다른 건 안 봐도 되니까 5분, 아니 3분만이라도. 자원봉사자가 다시 한번 끼어들어 매니저 쪽을 보며 씩씩댔다. 매니저님, 이렇게 하나하나 예외를 두면 관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저한테 책임이 생긴단 말입니다. 매니저는 자원봉사자를 진정시키려는 듯 손바닥을 들어 보였다. 알아요, 규정은 중요하지만 지금 손흥민 선수도 와 계시고 이 가족 사정이 좀 특별해 보이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때 주변에서 속삭이던 관람객들 중 한 명이 손을 들고 나섰다. 매니저님,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제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계시거든요. 특별관 들어가고 싶어서 문의했는데 오늘이 마감이라 불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기 저 자원봉사자분은 아까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도 거들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아까 젊은 남자 2명이 왔는데 초대권 있는지 묻지도 않고 바로 안내하던데.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원봉사자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높였다. 그분들은 박물관 후원자분들일 수도 있고 제가 확인했을 때 명단에 있었어요. 이렇게 일일이 설명해야 합니까?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자 손흥민이 한 발 나서며 손으로 조용히 진정 제스처를 취했다. 잠시만요. 다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시고요. 저부터가 여기 규정을 다 모르니까 매니저님, 이곳 박물관이 특별관 운영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니저는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설명에 들어갔다. 저희 박물관 특별관은 예약제로 운영됨니 주로 특별 후원 회원이나 초청 인사에게 우선권이 있고 일반 관람객들도 사전에 예약을 하면 입장 가능합니다만 현장에서 당일 취소분이 있으면 대기자 순으로 입장이 가능한데 오늘 같은 날은 어떤 행사랑 겹쳐서 초대권 소지자가 많습게다가 장애인 우선 좌석도 이미 모두 배정된 상태고요. 아이 엄마가 다시 한번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저희가 정말 애써서 왔거든요. 매니저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손흥민의 시선을 피해가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렵습다만 조금 있다가 초대권 행사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제한적으로 몇 분 모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건 제가 확답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자원봉사자는 마치 자기가 이긴 것처럼 비꼬듯이 웃었다. 보셨죠? 어차피 규정상 안 되는 겁니. 여기서 소란 피울 필요 없어요. 그 순간 주변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다. 저건 좀 너무한데. 규정 운운해도 저렇게 사람을 무시해도 되나? 자원봉사자라면 친절이 우선 아니야. 손흥민은 뭔가 결정한 듯 결연한 목소리로 매니저에게 말했다. 알겠습. 일단 규정은 존중해야겠죠. 그런데 혹시 제가 이 일에 조금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요? 매니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도움이라니 어떤 방식이요? 사실 제가 오늘 온 건 지인분들,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함께 전시를 볼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현장을 봤으니 저도 모른 척하기는 어렵네요. 정식으로 요청드릴게요. 저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동행 권한을 주실 수 없을까요? 자원봉사자는 깜짝 놀라 펄쩍 뛰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말도 안 됩니다. 특정인에게만 그렇게 예외를 두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하지만 매니저는 빠르게 머리를 굴리는 듯 보였다. 손흥민 선수 저희 박물관에 협찬을 해주신 기업과도 연관이 있으시고 또 다수의 초청 요청도 받으셨다니. 일시적으로 동행 인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미 입장한 초대 손님들한테 피해가 없어야 하고 손흥민은 곤란해하는 매니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했다. 당연합니 저도 규정을 깨고 싶진 않아요. 다만 이런 식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만 문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 그리고 혹시 그게 문제가 된다면 제가 박물관 측에 후원금을 더 내거나 개인적으로 이 구역 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자원봉사자가 갑자기 크게 헛기침을 했다. 그게 규정이란 게 간단치가 않습. 여기 자선 행사장이 아니고요. 선수님께서 그렇게 나서시면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이 해달라고 몰려올 게 뻔하잖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답했다. 맞아요. 그래서 한 번에 모두가 다 볼 수는 없을 겁니 대신 꼭 필요한 분들, 예를 들어 등록 장애인 분들이나 장시간 대기하기 어려운 분들 위주로 소규모씩 시간을 조정해서 들어가면 어때요? 그 리스트를 관리해 주시는 건 박물관 측에서 해 주시면 되고요. 매니저는 곤란한 얼굴이면서도 손흥민의 제안이 합리적으로 들렸는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한다면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임시 특별 편의 같은 형식으로 운영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긴 합니다만 인력과 예산 문제로 못 해왔을 뿐이죠. 그제야 엄마와 아이는 희망을 엿본 듯 다시 한번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작게 한마디를 건넸다.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은 아이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가능해질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볼래?
자원봉사자는 여전히 불만이라는 듯 팔짱을 꼈지만 매니저 앞에서 더는 큰 소리를 치지는 못했다. 일단 제가 담당 부서장이랑 상의해 보겠습. 여러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직접적인 후원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움직이긴 훨씬 수월해지긴 하겠지만, 물론이죠. 후원도 그렇고. 제가 SNS나 언론 통해 박물관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고 알릴 수도 있고요. 곁에서 자원봉사자가 낮게 투덜거렸다. SNS니 뭐니 괜히 시끄럽게만 될 텐데. 주변 사람들 중 일부가 그 말을 듣고 불쾌하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렸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지금 아이가 힘들어 하는데. 맞아요. SNS를 활용해 이런 이슈 알리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박물관 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텐데. 자원봉사자는 움찔했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표정이었다. 제가 뭐 잘못 말했습니까? 규정이 엄격한 건 사실이잖아요. 손흥민은 다시 한번 부드럽게 웃으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다. 규정이 중요하다는 건 저도 압니, 그러니 저희가 어기자는 게 아니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논의해 보자는 거죠. 장애가 있는 분들이나 쉽게 지치거나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줄 서서 오래 기다리기 어려우니 어떤 형태로든 별도 편의를 제공하면 다들 편해지지 않을까요? 매니저는 호응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담당 부서와 협의해 볼게요. 오늘 하루만 임시로라면 오후 3시 전후에 초대권 행사 마감 후 자리가 조금 날 수도 있음. 그때 소수 인원 입장을 허용하는 쪽으로. 옆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던 할머니의 가족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했다. 정말 감사합니. 저희도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려던 참이었어요. 아이 엄마도 매니저에게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 저희도 무리하지 않을게요. 아이가 잠깐만 둘러봐도 만족할 거예요. 자원봉사자는 매니저에게 조용히 물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쪽 가족이나 다른 분들 명단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일은 누가 다 합니까? 매니저는 다정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당신 포함 다른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분담하면 되겠죠. 다만 태도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주세. 오늘 일로 괜히 박물관 이미지 악영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자 자원봉사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결국 목소리를 낮췄다. 알겠습니다. 순간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하던 몇몇 관람객이 작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이거 좋은 방향으로 가나 봐요. 역시 손흥민 선수 멋있다. 그러게 아주 잘 해결되는 것 같네. 손흥민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외치는 걸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아이와 엄마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늘 조금 더 기다려야겠지만 그래도 들어가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다리 아프면 저기 벤치에 잠시 앉아서 쉬세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다. 엄마도 연신 고개 숙여 인사를 건네며 잠시 쉴 곳으로 이동했다. 매니저는 손흥민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선수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이분들이랑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제 목적이기도 하지만 함께 보면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그때까지 저도 주변을 둘러보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에 매니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시면 저희가 식사나 휴게 공간을 마련해 드릴까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박물관 다른 전시 구경하다가 약속된 시간이 되면 오겠습니다. 주위 관람객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수군거렸다. 역시 월드클래스는 다르구나. 인품이 굉장히 좋네. 자선 행사 같은 데서 자주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대단하다. 손흥민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네고 매니저와 자원봉사자는 일단 임시 조치를 위해 내부 담당자에게 연락하러 갔다. 시간이 조금 흘렀다. 박물관 중앙홀, 기둥 옆 벤치에 앉아 있던 아이와 엄마는 초조한 듯 대기 중이었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와 가족도 저만치서 자주 시계를 확인했다. 관람객 중 몇 명은 자원봉사자에게 다가가 우리도 혹시 특별관 들어갈 수 있냐며 문의했지만 자원봉사자는 여전히 딱딱한 표정으로 사정 있는 분 먼저 확인 후에야 알 수 있다며 되풀이했다.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다.
다리는 좀 괜찮아졌어? 조금 쉬어서, 응, 좀 덜 아파. 근데 아직도 긴장돼. 혹시 못 들어가면 어쩌지?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나서 줬으니까 괜찮을 거야. 바로 그때 옆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아까보다 아이가 표정이 좀 나아진 것 같네요. 고개를 들어보니 손흥민이 커피 두 잔을 들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거 따뜻한 차인데 아이는 못 마실 수도 있으니 엄마분께서 드세 약간 달게 해서 주문했어요. 엄마는 순간 당황했지만 감사의 마음이 더 컸다. 정말 감사합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아님니, 저도 잘 아는 지인분 자녀가 장애가 있으신데 함께 외출하거나 박물관 오면 의외로 제약이 많더라고요. 간단히 해결될 것 같은데도 규정 때문에 못하고 늘 마음이 쓰였어요. 그러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저 혹시 손흥민 선수도 여기 전시 보러 온 거예요? 손흥민은 활짝 웃었다. 응, 맞아. 사실 오늘 스케줄 비는 시간이 있어서 예술품 감상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뜻밖의 상황을 보게 되었네. 그 말을 듣던 다른 가족, 즉 휠체어 할머니를 모시고 온 손자가 다가와 인사했다. 저기, 저도 인사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말 존경합니. 할머니가 축구 보는 걸 좋아하셔서 손흥민 선수를 TV에서 볼 때마다 환호하시거든요. 오늘 여기 오려다 보니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다니. 할머니도 손을 떨며 작은 목소리로 반갑네 고맙네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허리를 숙여 예의를 표했다. 저도 뵙게 되어 영광입니. 몸은 괜찮으세요? 오랜 시간 기다리시는 거 힘드실 텐데요.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하셔서 휠체어를 타시거든요. 특별관에 유명한 도자기 전시를 할 거라 기대하고 오셨는데 예약이 꽉 찼다고 해서 그래도 손흥민 선수 덕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따가 함께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직접 도자기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할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손흥민 선수,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술에도 관심이 많나 봐? 아, 저도 전공자는 아니지만 해외 다니면서 박물관 같은 데 방문하는 걸 좋아해서요. 한국 전통 예술이나 문화재에 대해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 시각, 멀리서 자원봉사자가 뭔가를 지시받은 듯 허겁지겁 다가왔다. 표정은 여전히 굳었지만 목소리는 꽤나 조심스러워졌다. 매니저님이 잠시 후에 특별관으로 오시랍니. 들어가실 분들 명단 정리를 하라고 하셔서요. 일단 장애가 있으시거나 불편하신 분부터 저랑 같이 명단 작성해 주실래요? 아이 엄마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도 적으면 되나요? 아이 이름이랑 제 연락처면 될까요? 자원봉사자는 수첩을 펴며 펜을 꺼내 들었다. 네, 그리고 혹시 병원 발급 서류 같은 게 있으시면 좋지만 지금 없으시면 일단 구두 진술로만 적어두겠습니다. 손흥민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자원봉사자에게 말했다. 감사합니 바쁘신데 이렇게 해주시니. 오늘 일이 좋은 방향으로 잘 해결되면 박물관 입장에서 장애 관람객 지원에 대한 홍보를 함께 해보죠. 그러면 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는 쓰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홍보도 좋죠.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 인력이나 예산을 더 지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윽고 매니저가 담당 부서장을 동행하여 나타났다. 부서장 역시 정장을 입고 땀을 닦으며 서둘러 왔는지 숨이 찼다. 손흥민 선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 저희가 일단 박물관 측과 협의해 본 결과 조금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지금부터 특별관을 잠시 열어 장애인 관람객이나 특별 사정이 있는 분들에게만 약 20분 정도 관람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정말요?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부서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만 한 번에 많은 인원을 받을 수는 없어서 저희가 우선 10명 정도만 모시려고 합니. 이 정도 인원이면 관람 흐름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요. 명단 확인된 분들은 안내해 드릴게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와 안도감이 퍼져나갔다. 휠체어 할머니와 손자, 아이 엄마와 아이, 그리고 비슷한 요청을 했던 몇몇 사람들이 자원봉사자 쪽으로 다가가 간단한 정보를 제출했다. 자원봉사자는 불만족스러운 눈치를 조금 보였지만 더 이상 대놓고 반대는 하지 않았다.
잠시 후 특별관 입구에서 다소 긴장된 얼굴의 보안 요원이 문을 열고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 시각 일반 관람객들은 약간 뒤로 물러나 구경하며 서로 이야기했다. 저 사람들 먼저 들어가는 거야? 장애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래. 손흥민 선수가 다 추진했대. 오, 역시 유명인의 힘인가. 여러 시선이 교차했지만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들이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매니저, 부서장이 함께 특수 관람 그룹을 인솔했다. 손흥민도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내리며 자연스럽게 함께 걸어 들어갔다. 입구를 지나는 순간 아이는 설렘 가득한 표정으로 전시실 내부를 둘러봤다. 조명이 어둑하게 내려앉은 전시실 중앙에는 국보급 도자기와 고미술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곁에는 훼손을 막기 위한 유리 장벽과 함께 세심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우와, 저렇게 반짝거리는 도자기는 처음 봐. 아이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아이 어깨를 살짝 감싸 안았다. 너무 예쁘지? 우리 여기서 천천히 보자. 휠체어에 탄 할머니도 손자의 도움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할머니는 손흥민에게 관심 어린 눈길을 보냈다. 자네가 설명을 좀 해준다 했지? 저 도자기는 어떤 거인지 아나? 손흥민은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 도자기는 조선시대 백자로 알려져 있어요. 보시면 아랫부분에 청화 안료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런 양식은 왕실의 의식용이나 사대부 집안에서 귀중히 다뤄졌다고 해요. 아이 엄마도 호기심을 내비치며 물었다. 손흥민 선수는 해외에 있으니까 한국 유물에 대해 공부를 따로 하시나 봐요. 네, 축구 시즌 아니면 가끔 한국사 책도 읽고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좀 알려달라고 하면 저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문화는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 보물이잖아요. 자원봉사자는 뒤에서 묵묵히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얼굴에는 약간 복잡한 표정이 어렸다. 특별관에서 규정을 지키느라 늘 경직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눈앞에서 진행되는 이 작은 예외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부서장에게 다가갔다. 부서장님, 이렇게 수시로 특별 편의를 제공하다 보면 관리가 힘들 거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부서장은 지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규정 때문에 번거롭겠죠. 하지만 사실 장애 관람객들을 위한 지원은 늘 요구돼 왔어요. 이번 기회에 박물관 내부 방침도 조금 바꿔볼 생각이니 손흥민 선수 같은 분이 후원 의사를 내비치셨으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당신도 너무 날 서지 말고 오늘 일로 배운 점이 있다면 좋겠어요. 자원봉사자는 괜히 발끝을 살짝 찼다. 제가 좀 과했나요? 그래도 규정을 어기는 건 곤란하니까 규정을 잘 지키되 유연성도 발휘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예약이나 줄서기가 어렵잖아요.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떨구었다. 네, 알겠습니다. 20분가량의 짧은 관람 시간 동안 아이와 휠체어를 탄 할머니를 비롯한 소수의 그룹은 마음껏 전시를 즐겼다. 손흥민은 사진을 찍히지 않으려 조심하면서도 그들이 궁금해하는 작품들에 대해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곁들였고 아이와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전시실 안에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시간이 다 되자 매니저가 조심스레 안내했다. 이제 다음 행사 준비 때문에 전시실을 닫아야 할 것 같아요. 다들 편안하게 관람하셨나요? 아이 엄마와 아이는 진심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휠체어 할머니도 흡족한 표정으로 손흥민에게 눈길을 주었다. 자네한테도 고맙고 박물관 직원분들한테도 고마워. 사람들은 335 문 밖으로 나갔고 거기서부터는 일반 관람객이 서 있는 로비로 이어졌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몇몇 이들은 잘 보셨냐며 안부를 물었고 어떤 이들은 우리도 다음엔 꼭 예약해야겠다 며 계획을 세웠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한 커플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다가 손흥민이 나오자마자 불이 나게 다가왔다. 손흥민 선수 저희랑 사진 한 장만 같이 찍어주시면 안 돼요? 손흥민은 살짝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지금은 사적인 관람이라서 다음에 공개 행사에서 뵐게요.
커플은 아쉽지만 이해한다는 듯이 물러섰다. 아이와 엄마는 이제 박물관을 떠나려는 듯 보이지만 먼저 손흥민에게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 덕분에 아이가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어요. 저도 이 일을 계기로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흥민은 씩 웃으며 아이와 눈을 맞췄다.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만나자. 그리고 다리 빨리 나아져서 운동도 많이 하길 바랄게. 아이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마 손을 붙잡고 감사합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다. 뒤이어 휠체어 할머니와 가족도 다가왔다. 혹시 사인이 가능할까요? 할머니가 손흥민 선수 엄청 팬이셔서 손흥민은 흔쾌히 주변에 있던 작은 종이를 받아 사인을 해주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이 글썽이며 고맙네, 정말 고맙네를 연발했다. 잠시 뒤 매니저와 부서장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한 구석에서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있었다. 손흥민도 동석해 이야기를 들었다. 부서장이 입을 열었다. 오늘 일은 조금 즉흥적이었지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 저희 박물관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매니저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어받았다. 장애 관람객 지원이나 예약 시스템 개선, 그리고 불친절 문제까지 이번 기회에 전면 검토해 봐야겠어요. 손흥민 선수께서 후원 관련 이야기도 해주시면 우리 박물관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러자 자원봉사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디디, 저도 오늘 제 태도가 너무 딱딱하고 어떤 분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규정이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걸 이유로 사람들의 사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걸 늦었지만 반성합니다. 손흥민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 용기가 참 대단하네요. 지금처럼 사과도 하시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되죠. 자원봉사자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그 가족분들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습. 특히 아이한테 미안했어요.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곧바로 연락해보죠. 오후가 되어 박물관 인파가 조금 줄어든 시간, 로비 한편에 마주 앉은 아이와 엄마,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대화를 나눴다. 매니저도 동석했고, 손흥민은 잠시 떨어진 거리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제가 많이 예민하게 굴어서 죄송합니. 규정 말고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미안합니다. 아이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졌던 것 같아요. 오해가 풀리고 이제 이렇게 사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도 조심스레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무섭긴 했지만 이제 다 봤으니까. 매니저는 분위기를 수습하며 말했다. 앞으로 저희 박물관은 장애 관람객이나 특별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나은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할 겁니. 그리고 자원봉사자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고요. 여러분이 겪은 불편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손흥민이 다가와 미소 지으며 중재의 한마디를 보탰다. 오늘 이 일로 사람들의 편견도 규정의 문제점도 드러났지만 또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생겼네요. 무엇보다도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더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손흥민에게도 인사를 건넸다. 손흥민 선수께도 감사드립니. 솔직히 처음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박물관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 태도가 부끄러웠습니다. 손흥민은 고개를 젓고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저도 축구만 하다 보면 사회 활동에 무관심해질 때가 있는데 오늘처럼 직접 경험하면 참 많이 느낍니. 다들 서로 배웠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SNS에는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장애 관람객 및 특별 지원이 필요한 방문객. 우선 예약제도 시범 운영 안내라는 제목으로 예약 시 불편을 줄이고 긴 대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박물관은 이번 개선 작업은 축구선수 손흥민 씨와 함께 논의한 결과라는 문구도 넣어 감사를 표했다. 그 공지가 올라오자 네티즌들은 댓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흥민 역시 대단하네. 축구뿐만 아니라 사회 기여도 멋지다. 박물관도 이제야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했던 정책이야.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아이 엄마도 그 글을 보고 마음이 뭉클해졌다. 아이는 발목 치료를 받아 점차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고, 이미 그날 특별관에서 본 아름다운 도자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자랑하고 다녔다. 휠체어를 탄 할머니 역시 손자의 도움으로 인터넷 기사를 찾아보며 이제 박물관 구경이 예전보다 훨씬 편해지겠구나 하고 기뻐했다. 며칠 후 박물관 측이 조용히 진행한 사과 행사에 자원봉사자도 직접 참여했다. 미리 초청을 받은 장애 관람객이나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였는데 손흥민도 깜짝 방문을 해서 자리를 빛냈다. 자원봉사자는 사람들 앞에서 준비해 온 말을 직접 읽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박물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임리 며칠 전 저는 규정에만 집착하여 한 가족의 사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막았던 일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이번 일을 계기로 장애인 및 특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다시 배웠습. 앞으로 제 스스로가 바뀌어야 함을 느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잔잔한 박수가 나왔다. 손흥민도 박수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박수를 받은 자원봉사자는 눈시울이 조금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행사가 끝난 뒤 자원봉사자는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오늘 이렇게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 사실 이제 그만둘까 생각하기도 했는데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더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손흥민은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멋진 결심이네요. 이 일을 계기로 당신이 더 큰 변화를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규정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자원봉사자는 깊이 공감한 듯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다. 네, 잘 알겠습. 앞으로는 더 친절하게, 더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박물관에서는 정식으로 특수관람데이를 만들어 장애 관람객과 노약자를 우선 초대해 편하게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그날 특별관에서 곤란을 겪었던 아이와 엄마, 휠체어 할머니와 손자도 있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안내와 체계가 잡혀 있어서 줄도 길지 않았고 자원봉사자들도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아이 엄마가 밝은 표정으로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안내를 받는 중 누군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고개를 돌리자 역시 모자를 쓰고 있었지만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목소리였다. 손흥민 선수. 하하, 행사 소식 듣고 저도 와봤어요.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궁금해서. 아이 엄마는 감격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예약 절차도 간소화됐고 자원봉사자분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옆에서 자원봉사자 이전의 그 담당과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다시 뵙네요. 오늘은 무슨 불편 없으시죠? 아이 엄마는 놀라며 손을 흔들었다. 아, 아니요. 너무 편해요. 감사합니. 그리고 지난번에 사과해 주신 것도 정말 고마웠어요. 아이도 반가운 듯 손흥민을 보자 반짝이는 눈으로 말을 걸었다. 선수님, 저 그림 더 그렸어요. 저번에 본 도자기랑 새로 전시된 그림도 그렸어요. 손흥민은 웃으며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래? 나중에 기회 되면 꼭 보여줘. 너 그림 실력 좋아지면 전시회도 열 수 있는 거 아닐까? 아이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소규모 행사 자리에는 몇몇 취재진도 와 있었다. TV 리포터가 손흥민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다. 손흥민 선수, 오늘 이 특수관람 데이가 마련된 계기 중 하나가 선수님의 제안이었다고 들었습. 소감이 어떠신가요? 손흥민은 천천히 대답했다. 제가 한 일은 아주 작습 박물관과 여러 관계자분들이 실제로 제도나 환경을 개선해 주셨기에 가능했죠. 모든 분이 좀 더 편안하게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리포터가 다시 물었다. 앞으로도 이런 사회 공헌 활동을 계속할 계획이신지? 네.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분들께 보답하고 싶어요. 스포츠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듯이 문화와 예술도 마찬가지니까요.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계속 쌓이면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리포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거둬들였고
주변에 있던 관람객들은 연신 손흥민에게 격려의 말을 건넸다.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자 박물관 로비 한켠에서 아이 엄마와 아이, 휠체어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매니저, 부서장까지 작게 둥글게 모여 담소를 나누었다. 손흥민도 거기에 섞여서 대화에 참여했다. 매니저가 밝은 얼굴로 말했다. 다들 오늘 만족스러우셨나요? 혹시 개선할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이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너무 좋았어요. 줄도 안 길고 안내도 친절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도 싱글벙글하며 손자의 손을 꼭 잡았다. 난 여기 오기 전에는 박물관은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친근하게 느껴지네. 다음번엔 다른 친구들도 함께 오고 싶어. 부서장은 반가운 마음으로 답했다. 언제든 환영입니. 앞으로도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자원봉사자는 무거운 짐을 덜어낸 듯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다. 저도 처음엔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했지만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은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저도 인생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축구 경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 일상 속에서 서로 돕고 성장하는 모습이 더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이 엄마가 손흥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 있나요?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장애인 접근성이 부족한 곳이 많잖아요. 손흥민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제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함께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믿어요. 근데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주위에 이런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 알려주시고 함께 목소리를 내면 좋겠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행사장을 떠나면서 사람들이 나눈 대화는 일종의 새로운 다짐과 같았다. 그리고 문 밖으로 나오던 아이가 마지막으로 손흥민을 돌아보며 씩 웃었다. 손흥민 선수 다음에 경기장에서 꼭 뵐게요. 응원 갈 거예요. 손흥민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알았어. 꼭 와. 내가 골 넣으면 너 생각할게. 주변에 있던 사람들 모두 미소와 박수를 보내며 박물관을 떠났다. 며칠 뒤 SNS와 여러 언론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제안으로 박물관 시스템이 개선되다 라는 기사들이 연이어 보도되었다. 기사에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우선 입장 제도 시범 운영, 연장 가능성 높아 라는 문구와 함께 손흥민이 사람들과 함께 특별관을 관람하는 사진도 실렸다. 댓글에는 응원과 칭찬이 이어졌고 일부는 다른 문화시설에도 이러한 제도가 확대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남겼다. 박물관 측은 그 뒤로도 여러 차례 피드백을 받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상시적으로 특수관람 전용 시간대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정기 교육을 통해 친절하게 안내하기와 유연한 대처법을 배우게 되었고 매니저는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하며 내부 회의를 주재했다. 마지막으로 작은 기념 행사 자리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손흥민 선수, 혹시 이번 박물관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모든 사람은 문화와 예술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믿어요. 축구와 마찬가지죠. 관람객 입장에서 규정을 지키는 건 당연하지만 그 규정이 정말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쉽게 다가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다. 좋은 말씀이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보고 듣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손흥민은 카메라 쪽을 보며 차분히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변을 돌아보고 제도와 규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 제가 축구로 대중에게 즐거움을 드리는 것처럼 문화예술 시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을 수 있길 바라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자원봉사자는 안쪽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뜨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는 그에게도 새로운 신념이 생겼다. 규정은 사람을 해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자기 자신부터가 그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아이와 엄마는 귀갓길에 올라 버스 정류장 옆에서 살짝 멈춰서서 온라인 기사 댓글들을 확인했다. 박물관 접근성 개선, 손흥민 덕분에 더 빨라진다. 이런 기사도 있네. 와, 사람들이 다들 좋아하고 있나 봐. 손흥민 선수가 참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 아이 엄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우리도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돕고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아이가 손을 꼭 잡으며 힘차게 말했다. 엄마, 우리도 나중에 돕는 사람이 되자. 다른 친구들이 힘들면 도와줄 수 있도록. 엄마는 눈이 촉촉해진 표정으로 아이를 안았다.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두 모자는 버스에 올라타 창문으로 박물관 쪽을 바라봤다. 오늘 겪은 일은 결코 작지 않았다. 손흥민의 따뜻한 관심과 박물관 측의 응답,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용기 있는 사과가 어우러져 새로운 시작을 알린 순간이었다. 아이와 엄마, 할머니와 손자, 그리고 수많은 관람객이 함께한 그날의 변화는 박물관 문을 넘어 사회로 조금씩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말하곤 했다. 다음엔 규정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자고. 그리고 그 생각은 점차 일상 속 작은 선택을 바꾸었으며 장애나 불편을 가진 이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산시켰다. 손흥민은 자신의 SNS에 간단한 글을 남겼다. 오늘 박물관에서의 경험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와습 규정이 지켜져야 하지만 그 목적은 결국 사람에게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저 또한 계속해서 이런 활동에 관심 두고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이 이야기를 보신 여러분 중에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부디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 규정이 필요하지만 그 규정이 모든 사람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 혹시 주변에 이런 문제에 부딪힌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돕는 행동이 더 나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이런 변화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이야기들도 지켜봐 주세.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알아가는 과정은 계속될 테니까요. 우리 모두가 작은 목소리를 조금씩 보태면 더 넓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또 들러주세. 내일은 또 어떤 변화의 씨앗이 싹 틀지 아무도 모르니까요.